네, 반갑습니다. 7월 16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시장이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닥도 제법 큰 폭의 하락이 또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. 낙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걱정거리가 좀 쌓이게 됩니다. 그런데 수급 동향만 좀 살펴보면은 나쁘지 않았고요. 또 경기 민감주들, 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,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. 뭐 여전히 이제 정책 수혜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주가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당장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, 어쨌든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들은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살짝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뭐 내일 주말장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적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도 일단은 변동성을 가지고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 끝자락 오후 시점 느긋하게 들어가서 월요일 시장을 기대해 보는 것, 그런 것들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주제가 그렇습니다.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지만 민감주, 대형주 위주로는 선방세를 보였고, 또 수급 주체도 과하지 않게 매도를 보여줬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차트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게 되시면요, 일단은 5일선 지지선 만들었습니다. 음봉이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어요. 일단 5일선 지지선 때만 유지가 된다면, 지지선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. 이 주가가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게끔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, 더 빠지지 않는다,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나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박스권 형태에서 계속 갇혀있는 모습이기도 하고, 현재 위치에서 뭐 횡보가 나가든 아니면 소폭 조정이 나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뭐 이 정도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포인트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인다거나 변화를 좀 만들어내게 된다면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해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는데,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 주말장이니까 주말에 변수를 좀 생각한다라면 살짝 들어오는 자리들, 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런 위치가 더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,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과매도 이렇게 보시기는 어렵고요. 아직 매수가 조금 들어가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과매도 국면까지 들어가 있는다면은 공격적인 매수가 좀 필요할 거예요. 그래서 그 포인트쯤 오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테고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를 보면서 하나씩 또는 뭐 기존에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분봉상 모습 보시면 뭐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. 아침에 훅 밀린 이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. 마지막에 조금 그 하락색이 조금 더 들어오긴 했었는데요. 요거는 이제 그 위쪽 라인 때, 동시효과 전 라인 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냥 요때 연기금이 아침에 팔아먹었었던 요 구간에서의 변동성이 그냥 오늘 하루에 포인트를 결정지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 막판에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뭐 지켜지긴 했죠. 근데 일단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고요. 역시 마찬가지죠. 그 연기금이 팔아먹은 그 위치에서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났다. 근데 요거는 이제 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이제 조정에 대한 포인트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. 그래서 지지선대가 이제 760포인트 정도 이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적인 변동 이런 것들도 지금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관점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갔고 또 개별 종목들 간의 어떤 그런 포인트들, 포지션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긍정적으로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종목별 장세로 또 들어갈 수 있겠는가,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, 대형주 위주 잠깐 볼게요. 어제 봤었던 현대차, 기아차, 뭐 오름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, 기아차나 또 그 현대위아,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. 타이어 이런 종목들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. 그래서 일단 상승에 대한 어떤 포지션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수소차나 이런 것들을 엮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단은
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아직은 괜찮은데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실제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빠져야지 영향을 좀 받을 텐데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대형주 쪽 부분에서는 조금 나쁘지 않은 결과들 계속 가져갈 것 같고요. 중소형주 쪽에서는 종목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제 그 KMW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죠. 이 KMW 같은 경우가 어제 급등이 좀 있었는데, 급등 이후에 이제 음봉이 크게 떨어졌단 말이에요. 물론 거래량이 아직 자잘하기 때문에, 현재 시점에서는 뭐 하루 정도 더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, 보통은 추가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어제 못 팔았다면 오늘 아침 이렇게 상승 포인트가 연결될 때 또는 어제 종가를 훼손할 때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이 좋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, 급락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급등 이후에 단기적 대응 또 급락 이후에 단기적 매수 대응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수급 동향 볼게요. 네, 수급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,300억, 아침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죠? 네. 매도가 계속 진행됐었고요. 이게 그 12시 기점에서 이제 유지가 좀 되다가 살짝 더 빠지긴 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에 700억 정도 매도가 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상황 뭐 1,300억 정도면은 그냥 쏘쏘하다. 네, 이 정도 물량이 뭐 부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.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이 아침에 좀 많이 쏟아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쏟아낸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타났긴 했었지만은 뭐 이 부분에서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부담을 줬다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. 대신 이제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의 이제 변동성은 좀 있죠. 매도로 전환이 된 포인트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장 막판에 올려준 모습은 이제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너무 이제 많이 깊숙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다. 내일 또 반등 나오겠다. 라는 생각을 했으리라 판단이 좀 됩니다.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매한 종목들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융투자 쪽을 먼저 좀 볼게요. 오늘 확정치를 볼게요. 확정치를 보게 되시면 금융투자 쪽에서 뭘 샀느냐? 인버스 쪽 샀네요. 그럼 약간은 좀 다르잖아요.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가지고 갔었는데 막판에 들어온 매수는 뭐지?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. 삼성전자 매수했을까요? 네. 막판에 들어온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의 상승 쪽으로 연결해서 보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좀 드네요. 그래서 레버리지를 팔고요. 인버스도 같이 팔았어요? 그 다음에 선물 인버스 2, 고버스를 샀다는 이야기고, 타이거 200, 코스피, 섞었는데요. 그죠? 섞었어요. 섞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약간의 해지성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생각하게 된다면 이런 해지성 물량들을 좀 꺼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금융투자는 일단 그런 쪽. 기관들 쪽에서도 보면은 뭐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겠죠. 인버스 쪽 매수가 있고요. 레버리지 쪽 매도. 다만 여기서도 이제 조금 섞어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대신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또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은 기관들이 충실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되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죠. 외국인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.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를 팔았군요. 어제는 매수했었는데 오늘은 팔았고요. 그 다음에 NC소프트 팔았고요. 이거 단기적 조정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요 부분들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치더라도 단기적 조정은 피해갈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죠. 레버리지 매도가 좀 있었고요. 코스닥 쪽 이쪽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 좀 힘을 많이 실어줬다 이렇게 보시고요. 그 다음에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인버스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SK케미칼도 있었고요. 코덱스 200.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벌였을 뿐이지만 시장을 상방적으로 보는 것은 맞는 것 같다. 시장을 상방적으로 보고 있다. 이렇게 구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.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,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인버스를 다 매도를 쳤고요. 개인들이 인버스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 매수가 좀 있네요.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인데 지금은 약간 이 격차가 벌어져 있잖아요. 물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벌어져 있고 매수를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
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종목에 집중한 모습이라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결정되지 않았다.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전히 뭐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이겠죠. 뭐 뉴딜이라든지 또 이런 정책과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이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어쨌든 우리가 볼 것은 경기 민감주 대형주 섹터가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. 작은 종목들이 어차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꽝 하고 터질 때 차익 실현하겠다는 마음으로 중장기 분산 투자 꼭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마감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. 뭐 특별하게 나쁜 부분은 없어요. 일단 주가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뭐 걱정된다거나 나쁘게 보실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상황 이후에 이제 시장의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